내가 아주 여유롭고 아주 풍요롭고 좋은 삶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엄마로 살아가는데도 욕구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욕구를 깊이 돌볼 줄 아는 엄마는 타인에 대해서도 참아. 엄마도 참는데 너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딴 것도 못 참아? 이러면서 자꾸 강요하지 않게 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행복하고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엄마가 되죠. 왜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내 욕구도 소중하고 너의 욕구도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러면서 서로 참지 않아요. 엄마도 참는 거잖아요. 지금 화내면서도 막 우울하면서도 막 참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의자라는 이 그림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이 있는데, 이 그림책에 이제 베라 윌리엄스라는 이 작가가 쓴 그림책인데, 자전적인 그림책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저희 엄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책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와 이 여자아이가 같이 살아요. 근데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녁이 되면 오시는데 이렇게 잔뜩 지쳐서 피곤해서 오세요. 근데 엄마가 쉴 의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의자가 사라지고 엄마는 이렇게 발이 퉁퉁 부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해서 그냥 식탁 의자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와 이 아이가 이제 동전을 모으기 시작해요. 엄마도 같이. 이제 셋이서 동전을 모아요. 자, 이 집에는 아빠가 없어요. 이 세 여자가 아주 옹기종기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 모은 동전으로 이제 이 의자를 사려고 그래요. 너무 예쁘죠? 돈을 모아서 이 의자를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휴일날에 아이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오는 거예요. 신발을 샀어요. 이렇게 구두를 샀어요. 둘이. 예쁘게 차려입고 구두를 샀어요. 자, 우리가 엄마의 욕구를 채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세요. 엄마로 삶이 너무 버겁고, 내가 엄마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이 엄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정말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엄마지만, 아이와 같이 외출할 땐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을 줄 아는 엄마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줄 아는 엄마이고요. 그리고 둘이 이 비닐봉지가 뭐냐면 신발 사서 여기다 이제 헌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길을 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앞에 공원을 이렇게 가면서 와, 이게 내 정원이었구나. 내가 이 정원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이 엄마는 이게 이웃집에 아주 부잣집에 핀 꽃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와, 여기 너무 예쁜 꽃이 있네 하고 그 순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엄마는 이 순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해요. 와, 예쁘다. 너무 예쁜 꽃이야. 이러면서 그걸 구경해요. 우리가 이렇게 순간에 삶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라는 걸 그냥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기쁨과 감탄으로 그 시간 누릴 때 여러분은 곧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늘 감탄하고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근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이렇게 소방차가 와 있었고 불이 나요. 그래서 집이 홀랑 다 타요. 그 가난한 집이 불탔으니 어떡해요.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모든 게 다.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이지만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하나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이웃 사람들이 피자와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 피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케이크 갖고 오는 사람, 또 피자 어딨지? 여기 피자 가지고 오는 사람,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꽃무늬 양탄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 여기 할아버지 양탄자 들고 오고요.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침대까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할머니도 너무 멋져요.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어쩌면 이렇게 인정이 많으신지 정말 뭐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 애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그래요, 여러분. 삶은 언제나 계속되고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계속돼요. 단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가족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돼. 나 혼자 참고 인내해야 돼. 이것은 버리세요, 이제.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가 행복한 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나누시길 바라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바꿔 나가야 돼요. 엄마는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로 성장하는데 남편은 밖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빠로 성장할 시간을 많이 놓치고 그냥 아빠가 되죠. 그래서 그 몫은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아빠로 성장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돈을 모아서 의자를 사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엄마가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어요. 그리고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여기 이렇게 같이 누워 있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낮에는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 가족이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요. 이렇게 의자에 3명이 낑겨 앉았어요. 그리고 찰칵 사진을 찍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자, 욕구가 채워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가정은 3명의 셋이서 이렇게 여자들 셋이서 사는 집인데 엄마 혼자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와 자녀를 양육해요. 그리 넉넉한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기보다 우리는 셋이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의자가 하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의자를 어떻게 준비하지? 의자는 값이 꽤 비싼데. 우리가 좋아하는 의자는 이런 의자고 이런 의자를 사기 위hen 얼마가 필요해. 그럼 지금부터 그 돈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돈을 모아요. 얘는 식당에 가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동전을 모으고 엄마는 팁을 받으면 모으고 그렇게 할머니는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시장을 보다가 돈이 조금 남으면 그런 걸 또 깎아서 이렇게 남으면 또 모으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이 의자를 사요. 모두의 바람이 모아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의자를 샀는데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기보다 우리 마음성장학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젊은 나이에 임대업자였어요. 이 장면을 보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없는 게 별로 없대요. 다 있대요. 집도 몇 개나 있고 막 상가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죠?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삶, 엄마의 욕구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삶은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행복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남편과 합의된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자녀들과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원하는 행복한 그림 이미지를 갖는 거죠. 이 엄마의 의자에서는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의자가 하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행복할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한 게 나도 행복한 거야.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의자를 마련하는 일을 모든 가족이 다 노력해서 그걸 마련해요. 그리고 모두 행복해지죠. 가정의 불화, 위기,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합의된 그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행복한 그 가정에 대한 합의된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없느냐?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돈이 없다면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것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을 하세요. 저처럼 도서관도 가시고 미술관도 가시고 백화점도 구경 가시고 네, 공원도 가시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공짜예요. 네, 또 친구도 만나시고 또는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하는 걸 늘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 집을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나중에 미뤘던 거를 지금 당장 한번 내 삶에 들여놔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덩달아 행복해지고요. 그게 될 겁니다. 마음성장학교 이 책에 아까 욕구장이 있는데 그 욕구장을 참고해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욕구 찾기 할 때. 만 원의 행복, 만 원의 행복이라는 숙제를 내드려요. 제가 그 돈이 없었을 때 경험한 건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을 운영하다 학원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학원 운영할 때 벌었던 돈을 한 1억 원 가까이를 제가 미국, 독일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나는 좀 쉬어야 돼. 힐링이 필요해. 그러면서 제가 그 국제적인 코칭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호텔에서 묵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다 썼어요. 공부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도서관을 가는데 김밥을 사 먹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김밥 한 줄.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밖에 없어요. 커피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커피 집에서 이렇게 담아 갖고 가요. 보온병에 담아 가고 그다음에 김밥 한 줄을 이제 사 먹을 돈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리고 걸어가요. 집에서 걸어가요. 도서관에 딱 도착해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또 배고프면 이제 김밥 사 먹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 어떤 근사한 식사보다 내 형편에 맞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만 원의 행복, 만 원을 가지고 내가 나의 욕구를 그날 한번 채워보시는 거. 사실 돈이 없을 때는 하루에 만 원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김밥 사 먹을 돈밖에 없었으니까. 어떤 날은 김밥 사 먹을 돈도 없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밥을 싸갖고 가야죠. 삼각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갖고 도서관에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기보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지금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내 욕구를 채우고 우리 자녀들과 평화롭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는 모두 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햇살 같은 그런 에너지를 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욕구들이 오랫동안 억압되고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인생을 살맛이 안 나게 되고 무감각한 그런 돌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힘든 관계 안에 있으시다면 그 관계를 빨리 해결해서 끊어버려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수술할 때 제가 다리 다쳐서 수술해야 됐었는데 그때 이게 다리가 이만큼 부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수술할 때도 그렇게 시간이
내 몸 상태가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힘든 관계 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구나. 그걸 알아차리시고 힘든 나에게 욕구를 채워주셔서 내가 건강한 자존감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무언가 일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잘 돌봐서 인생의 수술이 필요하신 분은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잠시 그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시간을 좀 더 갖기로 선택했어. 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시간을 좀 더 갖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나를 더 건강하게 돌볼 거야. 자, 우리가 건강해지고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아셨죠? 좋은 선택들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